네, 2030년 세계 엑스포 또 가덕 신공항 건설, 불경 경제동맹체부터 북한 재개발까지 지난 한 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이 현안들 올해도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부산시는 올 한 해를 부산 대변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 포부를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를 또 어떻게 높일 것인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모셨습니다. 예,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부산 대도약의 원년을 삼아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 협력과 의지와 열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질문들이 제가 준비한 것이 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시민들이 좀 듣고 올 한 해 시정을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 세계 22위, 한국에서는 부산이 1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도시 브랜드 평판 내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의미로 좀 보십니까?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산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지수가 여러 곳에서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브랜드 지수에서는 작년 하반기 내내 서울을 제치고 부산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2023년에 방문해야 될 25곳 가운데 대도시로는 부산이 아시아에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 뭐 기업 투자 유치액도 2년 전에 한 4천억, 3천억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첫 부임한 해에 이제 2조를 넘겼고 작년에는 3조를 넘겼습니다. 금년에는 4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뛰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망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산을 새롭게 만들고 그 속에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전기가 되는 해가 2023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 평판이 올라간다는 거, 부산이 가진 어떤 역량, 그러니까 물적, 인적 지원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그것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대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3조 6천억 원가량, 올해는 이제 4조 원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와서 공장을 차리고 또 명지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네.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것은 그냥 MOU만 맺은 게 아니고요. 전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모은 것입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아니고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환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 유치가 많고요. 또 새로운 이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신물류 산업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많이 해냈습니다. 또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영국의 왕실학교인 로얄 러셀이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2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인 수준의 K-12 외국 학교를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외국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또 리버데일이라고 하나 더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가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부산에 기업 유치를 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정주 환경. 그 정주 환경의 1번 조건이 그것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산의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감하고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앞으로의 산업 구조 재편에도 좀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창업청도 만드셨지만 그 새롭게 창업하는 신설 소규모 자본들이요. 2년 안에 기업 절반이 폐업을 합니다. 이게 뭐 비단 부산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부분, 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를 좋게 한 방법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고 특히 자영업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비대합니다. 예. 소기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구조조정 과정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소프트 랜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야의 소기업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동시병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1조 8천억 정도 이런 소기업이나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그것보다 더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폐업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폐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또 이 창업 붐대로 저희가 크게 일으킬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시아 창업 페스티벌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금년에 창업청도 만들 것이고요. 그런 창업청을 통해서 특히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열겠습니다. 자, 원래 예산을 보면 총액은 역대 최고지만 공공의료하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 필요성은 더 느꼈을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지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좀 됐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좀 답변 듣고 싶네요. 공공의료나 복지 예산 전체 규모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거기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됐고 공공의료는 계속 강화해 나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서부상 제2의 이 공공의료원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대학병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체계를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복지 예산도 저희 전체 시 예산의 42%를 지금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맞춤형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복지가 어려운 분들만 구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그 발표한 자료 중에 재미있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그거는 굉장히 큰 조사를 한 건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으로 높아져서 2년 전에 5.8에서 지금 6.0으로 높아졌고 금년에는 더 높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로 이 생활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그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료나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건 좀 짧게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요. 다행히도 해맞이 해돋이 때 뭐 아무 사고가 없었고 또 불꽃놀이 때도 그랬고요. 지역 안전지수 평가 근데 부산이 또 이 수치로 보면은 8대 특 광역시 중에서 5등급 항목, 그러니까 하위 항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세종은 나빴다가 좋아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지수도 이제 부분마다 조금 다르긴데 나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자연 재난이 부산이 굉장히 방어를 잘했고 또 인명 피해도 없었고 또 우리가 대형 행사를 BTS나 불꽃 축제나 해맞이 해돋이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 안전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고 또 만약을 대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코로나와 함께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또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또 삼중구로 인한 경기 침체 여전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대단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 위기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의 입장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면 부산은 새로운 도하의 기회를 삼을 것이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가덕도 신강항 조기 건설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또 에코델타 시티, 기장군, 뭐 또 제2센텀 이런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들을 조금 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또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15분 도시도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포부였으니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또 무엇보다 엑스포가 결정나는 해 아니겠습니까? 또 실사 다가오면 또 시장님 모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